서울의 화창한 아침, 지훈은 골동품 거울을 발견하고 가족의 비밀과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가 진실을 찾으면서 묻혀있던 비밀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각 답변이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는 계시, 사랑, 극복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준비하세요. 우리와 함께 과거가 어떻게 놀라운 방식으로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훈이 현지 시장에 나가기로 결심한 때는 서울의 밝은 아침이었다. 그는 어머니 연수의 사랑과 가족 전통에 둘러싸여 자란 고향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평소 가보지 않았던 거리로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겼다. 걷던 중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은 골동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먼지가 많은 물체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골동품 거울을 살펴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 거울과 설명할 수 없는 연관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거울은 그의 모습뿐 아니라 과거로 향하는 문을 마주한 듯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도 비쳤다. 이때 가게 주인인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당신은 오컬트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흥미진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가끔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 문구는 그가 가게를 떠날 때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그가 알고 있던 삶이 영원히 바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몰랐지만 그의 발견은 가족의 비밀을 밝혀낼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어린 시절에 대해 그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마주친 후 지훈은 여자의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 연수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항상 말했던 이야기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기억을 말할 때의 목소리 톤에는 마치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침묵하는 것처럼 항상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당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항상 나에게 무엇을 숨겼나요? 연수는 머뭇거리다가 잠시 눈을 돌리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모르는 게 더 좋은 게 있구나. 일부 진실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엄마.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주방의 분위기는 마치 비밀이 가득한 것처럼 무겁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지훈은 엄마의 침묵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지훈은 계속해서 답을 찾으면서 과거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단순히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과 고통의 태도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대상이 다가오자 가족들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의심의 눈빛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 중에 먼 친척이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충격적인 사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곧바로 웃음이 멈추고 분위기는 긴장됐다. 연수는 잔뜩 긴장한 듯 화제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엄마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불안한 표정이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듯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길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가족의 비밀과 더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 하나하나에 담긴 무언의 메시지는 그의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뭔가 어두운 것이 있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로 결심한 지훈은 가족들에게 드리워진 이 그림자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어려운 결정은 짙은 구름처럼 지훈을 덮쳤다. 그는 어머니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밤,
거실에 앉아 지훈은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나는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이해해야 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연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얼어붙었다. 지훈아, 난 항상 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말하기 쉽지 않은 일이 있어 이해하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지훈은 기대와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무거웠고, 엄마, 사실이 알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왜 당신은 이런 기억들로 인해 그토록 괴로워하는 걸까요? 이 취약한 순간에 연수는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사건, 그의 삶을 형성하고 죄책감의 무게를 가져왔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짐으로써 지훈은 어머니의 사랑이 언제나 복잡하고 고통과 희생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말이 나오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한때 숨겨졌던 비밀의 어둠 속에서도 어머니를 묶어준 깊은 사랑의 기원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해의 사다리를 오른 지훈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계시가 자신의 과거를 밝혀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목적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가족 역사의 그림자를 더 깊이 파고들면 자신만의 서사의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이는 그의 삶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하는 자세였습니다.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고 영감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효자라는 이미지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어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화하는 리더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몇몇 상사들의 믿을 수 없는 표정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보았고, 놀랍게도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미지의 그림자조차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의 인생의 성공이 그가 가족사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 프로젝트에서 지훈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동료 그룹은 그들이 취해야 할 접근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처형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행착오의 광란 속에서 지나갔고 새로운 책임이 떠오르면서 압박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단지 그의 부모가 삶에서 겪었던 갈등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식은 그에게 자신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과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각각의 작은 성공으로 그는 자신의 공간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직면했던 고통을 회복하고 고통을 힘으로, 수치심을 명예로 바꾸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느린 여정이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일에 필요한 씨앗을 이미 심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닥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훈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자신을 주장하고 권위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히 지위나 직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를 동료들과 차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저항에 직면했다. 그의 동료 중 일부, 특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 새로운 리더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첫 번째 큰 시험은 지훈이 중요한 회의에서 제안을 발표하도록 초대받았을 때 찾아왔다. 가라앉는 마음으로 그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배운 힘과 희생에 대한 교훈을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미팅 당일, 방은 꽉 차 있었고 표정도 험난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단지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와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결심으로 무장했다. 연주가 시작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물씬 풍겼다.
그는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와 연결하고 과거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흐르면서 일부 얼굴의 저항이 존경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활용하고 싶어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팀원들과 연결되는 방식은 그에게 다른 존경의 기준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겁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감정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협업을 편안하게 공유하기 시작한 안전한 공간을 그의 주변에 구축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는 지훈은 점점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고 아마도 그의 인생에는 그의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의 자리를 잡기 위한 지훈의 여정 속에서 우정과 적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동료는 그의 비전과 열정에 반했지만 다른 동료는 그의 부상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직장 생활은 사회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동료들은 그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고 자신의 위치에 익숙해진 동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적대감이 뚜렷해졌지만 지훈에게는 역경의 기회도 가져왔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동료들 간의 협력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의 아이디어 중 일부를 구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젊은 협력자 그룹이 그의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부서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더 많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한 명인 마케팅 장학생 한 씨는 강력하고 진정한 리더십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훼손하고 경쟁을 조장했다. 지훈이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싶은 만큼 파워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어느 날 밤 네트워킹 행사에서 한 씨는 지훈의 최근 공연에 대해 비꼬는 말을 했다. 그녀는 팀 전체 앞에서 그를 사장이 되고 싶은 아이라고 불렀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일행 전체는 잠시 침묵하며 지훈의 대답을 기다렸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자 심호흡을 한 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상사가 된다는 것은 직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물론 여러분 각자를 동료로서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의 반응은 다른 직원들로부터 박수와 존경의 눈빛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압박 속에서도 건전하게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적들이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의도를 신뢰하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진정한 지원 네트워크, 즉 팀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가 항상 그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랑과 수용의 유산을 심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훈의 직장 생활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의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어머니 연수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신중하고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한때 가족의 따뜻함과 이야기로 가득했던 그들의 밤은 이제 어색한 침묵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룩졌습니다. 지훈은 일이라는 도전에 더욱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어머니는 아픈 과거를 갖고 있어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지훈은 오랜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가 정복을 통해 완화하려고 자주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개 대화가 필요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지 않나요?
연수의 눈빛에 담긴 망설임과 고통은 지훈이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마침내 자신의 양심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지훈아, 내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부담감이 걱정된다. 너는 기분이 어떤지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너는 나에게서 멀어졌다. 예전에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일을 다시는 참을 수 없었어. 상처가 드러났고 지훈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과 성취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머니의 연약함과 정서적 연약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지지자였던 여러 번을 기억하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승인을 받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너무 들떠서 저도 모르게 가버렸어요. 저는 더 나은 아들이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엄마를 위해서도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함께. 그리고 그와 함께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진실이 두 사람의 관계의 기반으로 드러났다. 대화는 끊어졌던 연결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그들의 투쟁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화합으로 바꾸었습니다. 지훈은 도전과 비밀 속에서도 그들 사이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함께라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폭로를 듣는 동안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압도했다. 그는 연수가 자신의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가 그녀의 삶과 양육에 미치는 영향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그의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나왔습니다. 형의 죽음은 그의 대화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연수는 큰아들 현수가 자신의 삶의 빛이 되었지만 비극적인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훈은 그 순간을 회상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 생기가 넘쳤어, 지훈아. 그가 있는 집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출발은 내가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공백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지훈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고 그 순간 그는 이 슬픔이 어떻게 수년에 걸쳐 쌓여 가족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그를 보호해주던 어머니는 이제 취약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안고 있던 고통과 깊은 연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 진실을 다루는 법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으며 현수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긴장된 대화 끝에 지훈은 어머니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삶과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도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에 대해 눈물을 흘렸다. 형에 대한 폭로로 인한 감정적 혼란 이후 지훈은 과거의 고통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가 이전에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얼마나 자주 신앙이 어머니 삶의 기둥이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오후, 그는 어린 시절 연수가 그를 데려가곤 했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예배당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예배당은 나무벽과 간소하고 거의 잊혀진 제단으로 인해 환영받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들어서자 향수의 물결이 그를 감쌌다. 나이든 설교자가 용서와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말이 지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 남자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가만히 서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두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을 가두어 두었던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설교가 끝난 후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에서 뛰며 설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의 어려움을 알아차린 그 남자는 주변 사람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거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지훈은 새로운 결심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연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목사님이 용서와 치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그녀의 눈에서 호기심의 빛을 보았다. 그렇다, 아들아. 하지만 이것들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는 치유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수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연수는 머뭇거렸지만 지훈의 눈빛에 담긴 진심이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잃은 오빠에 대한 기억과 그 이후로 계속 따라다니는 죄책감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년간의 침묵과 고통으로 쌓은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지훈은 이것이 치유를 향한 첫걸음임을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의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어머니의 눈에 새로운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지훈과 연수의 관계는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긴장과 비밀로 가득했던 가족 모임이 공유와 이해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연수는 지훈에게 마음을 열면서 그녀가 사실 오랫동안 그녀를 짊어지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회의에서 더 많이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고통에 쌓였던 그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랑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행은 쉽지 않았다. 지훈은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보겠다는 결심에 힘입어 그는 함께 예배당에 참석하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생각에 연수는 머뭇거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신이 났다. 처음에는 주간 의례였지만 곧 두 사람 모두의 영적 갱신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 삶의 가치, 고통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훈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가 과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빛이 이제 눈에 띄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힘은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지훈은 마침내 집의 진정한 주인이 자신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지혜는 여전히 중요하며, 함께 그들의 그림자를 그들의 삶을 인도할 새로운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훈과 연수의 관계가 계속 돈독해지면서 새로운 도전은 불가피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한 친척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훈의 죽은 형인 현수의 상속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마치 폭풍처럼 탁자 위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유대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여전히 새로운 불일치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수라는 이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자각한 지훈은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는 근본적으로 얽힌 사랑과 고통이 그의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무게를 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실은 다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지훈은 자신이 내려야 할 큰 결정에 대해 반성했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일지. 또 한 번 엄마를 다치게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어떤 선택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어머니의 감정에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즉시 생각과 걱정의 덩어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큰 결정이 있었고, 지훈은 아들로서 자신과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기대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그 원탁에서 직면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지원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이 맴돌았고, 지훈 역시 기대감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친척들의 표정은 그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역동성이 펼쳐지는 것 같았고, 다른 가족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상속 문제가 논의되자 지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했다. 그는 단순한 물류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쉽게 감정적 갈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이모는 유언장이 없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눈에 띄게 동요한 연수가 끼어들려고 했으나 소란 속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훈 역시 연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일어서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민감한 순간이며 현수의 기억이 가족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일부 목소리는 여전히 끈질기게 들렸지만 다른 목소리는 동의한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지훈은 문제가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형이 남긴 사랑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려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배경에는 여전히 불일치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더라도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공간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지훈은 지쳤다. 그 방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그를 덮쳤다. 그는 가족의 역학관계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계속해서 반향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변화를 발견했다. 가족 간의 긴장이 고조됐다. 그는 현수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감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마침내 가족이 함께 점심을 먹는 동안 아까부터 시작되었던 대화 중 일부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 사촌이 현수의 죽음에 연수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는 힌트를 주었고 단순한 불꽃이었던 것이 금세 들불로 변했습니다. 지훈은 최선을 다해 개입했지만 화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었다. 긴장은 싸움과 눈물로 바뀌었고 그 소란 속에서 연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훈은 그의 뒤를 따라 인근 공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얼굴 구석구석에서 고통이 느껴졌고 그는 그녀를 위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나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현수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더 빨리 직면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지훈은 진실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이 가족의 정서적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했지만 남아있는 사랑과 연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에서 지훈과 연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경험은 그들을 무관심하게 만들 수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정서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의 따뜻함의 부재가 그들을 추위의 담요처럼 감쌌습니다. 이후 지훈은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파에서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고통, 상실, 그들이 실제로 느낀 것을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수의 상실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서로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삶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연수는 지훈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공감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다음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현수에 대한 추억과 그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경험, 감정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기억을 끌어안으면 고통도 끌어안고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나눔과 이해의 순간에 지훈은 연수를 팔로 감싸고 연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포옹은 상실과 수용의 비유가 되었으며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둘 다 미래를 바라보며 진실과 현수의 기억을 그들을 앞으로 인도할 빛으로 전하기로 결심했으며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도 사랑은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폭로를 염두에 두고 지훈은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머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수가 겪은 고통과 희생은 아들의 영혼을 형성했고 이제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지훈은 엄마와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엮이는 듯 엄마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힘과 용기를 활용하여 항상 꿈꿔왔던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지훈은 미술학원에 등록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만든 캔버스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자기 표현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를 기리는 방식이었다. 팔레트에 색이 섞이는 동안 지훈은 붓터치 하나하나가 어떻게 치유를 향한 발걸음이었는지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산도 탐구하는 데 전념했으며 자신의 뿌리, 제쳐두어도 되는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제 지훈은 희망과 결단력으로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지훈이 창작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연수는 자신의 반성을 마주하게 되었다. 아들과의 대화에서 떠오른 기억은 마치 유령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느꼈다. 그의 삶은 투쟁으로 특징지어졌지만 또한 큰 기쁨과 만족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을 인도해왔던 빛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글쓰기는 치료가 되었고 그녀는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또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취약성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그녀의 글을 통해 그녀는 엄마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부 대화를 촉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면서 아들에 대한 공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 사랑, 극복으로 구성된 서사를 만들어낸 연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도 각각의 기억이 자신이 된 여성에게 기여함에 따라 과거와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진실을 지훈에게 공개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전투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도구, 즉 회복력과 용기의 유산을 그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역동성을 통해 지훈과 연수는 그 어느 때보다 유대감을 느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들은 현관에 함께 앉아 보통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양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시원한 오후에는 정원의 꽃향기가 났습니다. 이제 좀 더 마음이 열린 지훈은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시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수는 그 아이디어에 기뻐했고 곧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림 작업을 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전시에 포함될 수 있는 오래된 사진과 물품을 찾아다녔다. 이는 그들의 추억을 기리고 가족 유산을 굳건히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고 한때 모호해 보였던 이야기가 이제는 웃음과 눈물로 전해졌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모든 것을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고 연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대화는 발견의 순간이 되었고
두 사람 모두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경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한 연결은 추억을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여 진실과 표현을 추구하는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치유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함께 일하는 과정은 지훈과 연수에게 많은 보상을 안겨줬다. 매일매일이 전시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예술과 이야기에 더 많이 참여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자신감을 느꼈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수의 도움으로 그는 비판적인 눈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법과 창작 과정의 가치를 배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다가왔고 두 사람 모두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갤러리는 가득 찼고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전시회가 정식으로 열렸을 때 지훈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 작품은 그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을 축하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삶에 스며든 사랑과 고통, 극복을 제시했습니다. 연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신이 나서 그의 곁에 있었다. 마치 과거가 마침내 현재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자유로움을 주었다. 감탄하는 표정과 응원의 말은 그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그들이 함께한 여정에 대해 말없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유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의 주인으로서 함께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과 취약성은 가장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가족 유대를 치유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정직과 대화가 있는 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자기 발견의 새로운 여정, 또 다른 가족의 관점, 아니면 개인의 극복 이야기? 댓글에 여러분의 제안을 남겨주세요. 비밀이나 숨겨진 진실과 관련하여 가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의견의 귀하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고 이와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더 많이 팔로우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